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남자친구와 파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평소에도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이라서 나름대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했던 결혼이었는데 이렇게 파혼으로 끝나게 되다니 무척 씁쓸합니다. 솔직히 지금도 왜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의 그런 면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1년이란 시간이 사람 한 명을 파악하기엔 부족했던 걸까요? 스스로 괴롭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 같아 죄송할 뿐입니다. 하지만 아닌 걸 알면서도 체면이니 자존심이니 하는 것들 때문에 못 본 척 넘어갈 수는 없었네요. 남자친구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어요. 저는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중에 나서기 좋아하는 몇몇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주도로 싱글끼리 모여서 작은 모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남자친구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정식으로 소개를 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모임에서 처음 얼굴을 익힌 거죠. 하지만 이후로 바로 연인 사이가 되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만남을 가진 건 그 모임이 있고 1년이 지나서였어요. 남자친구가 혹시 자기를 기억하냐면서 연락을 해왔고 그렇게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다가 연인이 되었거든요. 당시 남자친구도 저도 30을 넘긴 때였으니 서로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어도 이 만남이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사귀는 동안 저희는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작은 다툼을 몇 차례 하긴 했지만 그게 다였어요. 서로 말로 상처를 준 적도 없고 서로의 믿음을 흔들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던 거고요. 남자친구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남자친구 아버님은 중학교 선생님이셨고 어머님은 전업주부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그런 아버님의 영향 때문인지 역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란 직업은 원래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따로 묻진 않았지만 적어도 부모님들이 노후 준비는 되어 계시겠구나 생각했네요.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가 말하길 자기는 따로 어머님 아버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그런 적도 없다대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걱정할 일은 없겠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남자친구가 아버님의 영향을 받았듯 저 또한 친정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친정부모님 덕분에 저는 또래들보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부동산 투자에 눈을 뜰 수 있었거든요. 저는 다른 친구들이 명품 사고 여행 다니고 하던 시기에 알뜰살뜰 돈을 모아 조금씩 투자를 시작했고 덕분에 30이 넘어서는 서울과 경기도에 아파트 한 채씩 그리고 월세 나오는 상가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또래들에 비해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일상이 가능했지요. 그리고 저는 이런 제 조건이 어디 가서 빠지는 조건이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들 배울 만큼 배우고 비교적 이른 나이에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으니 제 입으로 말하자니 조금 남사스럽기는 해도 1등 신부감은 아니어도 어디 가서 싫은 소리 들을 만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제 자만이었을까요? 남자친구 부모님 특히나 어머님께서 저를 영 탐탁치 않아 하시더라고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자리에서 어머님께선 낯선 목소리로 저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랑 상가를 월세 주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게 어떻게 직업이냐면서 저더러 결국은 백수라는 소리네 하며 비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당신은 당신 아들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며느리를 원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영 못마땅스럽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성격이 긍정적이라고 해도 그런 소리를 면전에서 들으니 솔직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남들 놀 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서 이룬 지금의 여유였는데 어머님은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눈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걸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아들 가진 어머니로서 며느리감에 대해서 뭐라도 트집을 잡고 싶으신 건가? 라는 생각으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사실 이런 모욕적인 언사에도 제가 바로 파혼을 생각하지 못했던 건 그땐 그래도 남자친구가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이 남자친구 앞으로 선자리가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셨을 땐 남자친구가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시라며 어머님에게 무안을 주기도 했지요. 그리고 아무리 잘난 집안에서 선자리가 들어온다고 해도 자기한텐 저뿐이란 말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결혼 후 어머님과 제가 부딪히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 사람은 내 편이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무슨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은 대인배라서가 아니라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불편한 언사들도 참아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결국 어머님은 저와 결혼하겠다는, 저 아니면 안 된다는 남자친구의 고집을 꺾지 못하시고 저희 둘의 결혼을 허락하셨네요. 저는 친정도움 없이 결혼을 계획한 반면 남자친구는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1억을 보태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선 이미 집이며 상가며 들고 가는 재산이 있는데 굳이 신혼집을 또 구하기 위해서 현찰을 동원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아파트 중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차리자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모은 돈과 어머님 아버님이 보태주시는 돈으로 전세 계약을 하자고 했어요. 제가 집주인으로 남자친구가 세입자로 해서 계약을 하자고요. 저희는 당장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 없었고 그렇다고 남자친구한테 몸만 들어와서 살라고 하자니 그건 저희 친정부모님이 탐탁치 않아 하셔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머님 아버님 귀에 들어가게 되자 어머님은 혼인신고만 안 한다 뿐이지 부부끼리인데 무슨 계약을 맺냐면서 몹시 언짢아 하셨지요. 사실 저희가 혼인신고를 미룰 수밖에 없었던 건 남자친구의 10년도 넘은 청약통장 때문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2주택 세대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청약통장은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비록 아버님이 손주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가져보자고 했어요. 임신을 조심하면서 청약이 당첨되길 기다려보자고요. 그리고 이런 저희 제안에 남자친구는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듯 했지만 솔직히 청약만 된다고 하면 1, 2억은 금세 오른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을 테니 결국 제 의견대로 따르겠다 하대요. 그렇게 어머님의 반대도 이겨냈지. 혼인신고에 대한 서로의 의견도 조율했지. 이제 정말 어느 다른 예비부부들처럼 드레스는 뭘로 할지, 식장은 어디로 할지 그런 것들만 정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정말 막말로 남자친구가 어디서 무슨 약이라도 처먹었던 건지 상상도 못한 사고를 치고 왔대요. 남자친구가 저랑 상의도 없이 청약을 넣은 것도 부족해 덜컥 당첨까지 되었거든요. 솔직히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되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다들 잘된 거 아니냐고 생각하던데 문제는 청약을 넣은 아파트는 어머님 아버님이 사시는 본가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 학교에서 1시간도 넘게 걸리는 거리였기에 위치적으로 그 어떤 이점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더 열받는 건 심지어 애시당초 청약이 미달된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곳에다 10년 넘게 부은 청약이 기회를 날렸다는 게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고 남자친구에게 물으니 대답도 가관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남잔데 제 집에 세입자로 계약을 하고 그러는 게 쪽팔렸다나요? 그래서 홧김에 넣었다는데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청약 통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우물쭈물하더니 벌써 계약금도 넣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땐 정말이지 제가 느꼈던 좌절감이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건 그저 단순히 분하고 그런 심정이 아니었어요. 황당함을 넘어서서 정말 뭐지 싶었달까요? 그래서 제가 모아둔 돈도 많이 없었는데 계약금을 어떻게 넣었냐니까 어머님 아버님한테 빌렸답니다. 솔직히 며칠 동안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가 또 홧김에 무슨 사고라도 친다면 그땐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 말했습니다. 믿음이 깨져서 도저히 결혼은 못하겠다 했지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말 그대로 싹싹 빌대요. 정말 자기도 무슨 정신에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제 앞에서 스스로가 초라한 느낌이었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그래,
청약 통장이고 아파트고 없다고 치고 정말 마지막으로 용서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자친구가 당첨된 아파트에 냈다는 그 계약금, 그리고 그 계약금을 내기 위해 어머님 아버님으로부터 빌렸다는 그 1억이 사실은 저희가 결혼할 때 주시려고 했던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의 시댁으로부터 하나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마 이 일을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릴 자신이 없더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히 저희 결혼을 반대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저와 전세 계약을 맺자고 했지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무슨 대출이건 간에 대출은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집에서 신혼살림 못 차리고 다른 집으로 가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당신도 나도 목돈이 없지 않느냐고. 어쩌자는 거냐고 제가 화를 냈지요. 그랬더니 남자친구 말이 어차피 결혼하면 한 가족인데 무슨 계약을 맺냐면서 처음에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인신고 전이지 않냐, 그러니 돈 문제는 깔끔하게 하자고 다 이야기가 됐던 거 아니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못 믿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니 그냥 이참에 통장을 합치자대요. 어이가 없어서 남자친구한테 우리가 왜 통장을 합치냐고 했어요. 처음부터 월급 관리도 따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돈 문제로 어설프게 얽히지 말자고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요. 그랬더니 자기 이제 아파트 중도금도 갚아야 하는데 그거 같이 갚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황당해서 나랑 상의도 없이 계약한 아파트지 않냐고 그러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 했어요. 그걸 왜 같이 갚냐고요. 그랬더니 부부니까 공동재산이라면서.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왜인지 등골이 오싹하리만치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편 논리대로라면 속으로 어쩌면 제 재산도 다 이제 자기께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했어요. 그건 당신 재산이고 내 재산은 내 재산이고 설령 언젠가 공동재산이 되더라도 그건 우리가 혼인신고를 한 이후의 이야기지 지금은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청약 통장도 없는데 혼인신고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냐면서 오히려 저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대요.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의 생각지도 못한 뻔뻔한 태도에 저는 한마디로 학을 뗐어요. 하지만 그때 바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서 상황을 바로잡아 보려고 했지요. 남자친구에게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아파트는 지금이라도 팔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통장을 합치니만이 하는 문제는 그 이후에 생각해 볼 일이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혼인신고는 언제 하고 아이는 언제 갖냐면서 말 그대로 사람을 들들 볶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정말 솔직히 어느 쪽으로 생각해도 머리만 아프고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건 진심이었지만 막말로 우리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저러나 싶고 동시에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힘들게 일군 재산을 남자친구가 날로 먹으려 드는 것 같아 여러 가지로 날이 섰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랑 상의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계약까지 하고 온 아파트를 가지고는 마치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둥, 우리 공동재산이라는 둥 헛소리를 하면서 대출을 같이 갚자 하는 남자친구를 생각하니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며칠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것도 싫다며 그냥 제가 말하는 것마다 싫다고 딴지를 걸고 무조건 돈 이야기만 나오면 저를 야박하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몰고 가는 식이었어요. 심지어 남자친구 부모님까지 저를 집으로 불러서는 부부라는 건 무슨 계약을 맺는 그런 게 아니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거라는 둥 어떻다는 둥.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지니까 그냥 다 놓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우리는 아무래도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 헤어지자고 했네요. 하지만 역시나 남자친구는 이별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결국 한마디로 네가 가진 게 너무 없지 않느냐고 한쪽으로 기우는 결혼은 하기 싫다고 딱 잘라 말했지요. 그랬더니 또다시 어머님이 전화로 자기 아들이 교사라면서 교사라는 직업 가진 사람을 네 팔자에 또 만나겠냐 어쩌겠냐. 그래서 직업만 교사면 뭐하냐고 교사는 뭐 돈 없어도 살 수 있느냐고 저도 쏘아댔어요. 물론 남자친구네 집이 그 정도로 가난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 집에 비하면 힘든 건 사실이었고 어쨌든 그 심보가 너무 고약해서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정말이지
왜 사귀는 동안 저렇게 뻔뻔한 사람이란 걸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요? 아무튼 이젠 뭐 다 끝난 사이니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렵니다. 장담컨대 멋대로 청약 넣은 걸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걸로 남자친구는 돈도 사랑도 잃게 되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일을 우습게 보고 그거 벌 바엔 살림이나 하라며 사람을 깔아뭉개던 남편과 이혼한 여자입니다. 정말 억울한 게 그렇다고 남편이 무슨 한 달에 돈을 몇 천씩 갖다 주면서 저한테 살림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겨우 300이었습니다. 300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솔직히 요즘 같은 물가에 넉넉한 돈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막말로 저희가 어디 비빌 언덕이 있던 것도 아닌데. 남편과는 처음 입사 동기로 만났습니다. 동갑내기로 서로에게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며 직장 생활을 하다가 4년 만에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동안 서로 곁에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겪어왔기에 솔직히 사귀기 전이나 후나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까봐 작은 행동 하나도 더 조심스러워졌달까요. 그러다 사귄 지 1년 좀 넘어가던 해에 제가 먼저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제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직장 생활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다니고 있던 거였으니까요. 제가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연히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었는데 솔직히 저는 이게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넉 달 만에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저랑 가정을 꾸리고 싶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요. 그리고 저로서는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 큰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고 마음고생을 한 적도 없었기에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네요. 결혼 당시 시댁이나 친정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 크게 어떤 도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증금 1억 4천, 경기도에 위치한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신혼이고 하다 보니 깔끔하게 해놓고 살고 싶었는데 남편이 우리 집도 아닌데 뭐하러 돈을 쓰냐며 워낙 내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봐가며 셀프로 페인트 칠하고 타일 깔고 그랬네요. 솔직히 일하고 살림하는 와중에 그런 일까지 하려니 몸이 나만하질 않는 것 같았지만 남편은 싫다 하고 제가 원하는 일이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겨우 이런 문제로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건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건 결혼 후 남편이 저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너무나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지만 그 중에서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혼 한 달 차였을 거예요. 남편이 하루는 퇴근 후 집에 오더니 집안꼴이 이게 뭐냐면서 툴툴거리며 싫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얼마나 어질러져 있었겠어요? 저는 하루 종일 방에서 일만 하느라 거실이고 안방이고 다른 공간엔 발도 디디지 못하고 있었고요. 참고로 저는 방 3개 중 하나를 제 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업이라는 건 의류 판매예요. 판매하러 뜰 사진 찍어서 올리고 주문받고 포장하고 이 모든 과정을 3평 남짓한 작은 방에서 하루 종일 혼자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집에서 일하는 게 뭐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냐 하지만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조금만 더 욕심내느라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하고 일하는 날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툴툴거리던 그날도 제 딴에는 저는 못 씻어도 출근하는 남편 뭐라도 아침에 허기 달랠 거 하나는 챙겨줘야지 싶어서 아침부터 바나나 갈고 어쩌고 저쩌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방에서 거짓말 좀 보태면 정말 숨도 안 쉬고 일만 했고요. 그런데 퇴근한 남편이 현관에서부터 마치 제가 집에 있으면서 청소도 안 했냐는 식으로 타박을 해대니 듣는 저로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저 사람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다 생각하고
제가 앞으론 신경 쓸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멈추질 않고 자기가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매번 이게 뭐냐면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제가 아주 게으른 여편 낸 줄 알겠더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도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의 그런 잔소리는 몇 번이고 반복되었고 결국 나중엔 제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나는 집에서 노느냐고. 나도 당신처럼 똑같이 하루에 8시간이고 9시간이고 일만 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요. 그리고 당신이나 당신이 쓴 물건은 제자리에 놓으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솔직히 그동안엔 남편이 벗어던져 놓은 양말이고 아무데나 놓은 컵이고 그냥 군소리 없이 치워줬었는데 말을 안 하니까 자기는 얼마나 깔끔한지 알았나 보대요. 아무튼 그러자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보면서 혀를 차는데 그건 그거대로 왜 그렇게 재수가 없던지. 결국 그날 대판 싸우고 이틀 동안 서로 말 한마디 안 섞고 봐도 못 본 척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없었는데 그건 바로 어머님의 생신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정말 믿고 야속하고 꼴보기도 싫었지만 그때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서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어머님 생신도 모른 채 해야겠다는 생각은 미처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키진 않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어물쩍 넘어가려는 남편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한바탕 신나게 다툰 이후로 저는 남편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도시락을 싸달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구내식당 음식은 입에도 안 맞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도시락을 배달시켜 먹던지 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저더러 어떻게 너는 맨날 돈 쓸 궁리만 하냐면서 그러지 말고 저더러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미 저는 조금씩 짜증이 나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이 무슨 한 30분이면 어디서 뚝딱 생기는 줄 아나 싶은 게 어이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바로 짜증을 내지는 않았어요. 그냥 속에서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화를 누르며 그러면 집에 있는 반찬이랑 해서 간단히 싸줘도 괜찮지 하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물려서 어떻게 먹냐면서 자긴 많이 필요 없고 그냥 종류가 다른 3가지 반찬에 국이나 찌개 하나만 있으면 된다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침에 다 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생각은 해봤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또 한다는 말이 밥은 밥솥이 하는 거고 나머지는 어머님 하시는 걸 보면 얼마 안 걸리더래요. 이땐 정말 너무 속 터져서 그건 어머님이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 했습니다. 당신이 장가 오기 전까지 직접 당신 손으로 음식 해본 적 없다고 한 것처럼 나도 거의 해본 적이 없다고. 여자라고 해서 무슨 결혼만 하면 갑자기 아무 음식이나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자기는 제가 현모양처인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로 실망이라대요.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속도 없이 도시락을 싸주게 생겼나요? 당연히 안 싸줬지요. 그러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네요. 친정어머니 생신이셨는데 솔직히 그때 남편하고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남편도 가타부타 말이 없길래 그냥 혼자 친정에 갔어요. 그렇다고 남편한테 아예 말을 안 하고 가출하듯 집을 나간 건 아니었고요. 남편에게 친정에서 하루 자고 오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랬는데도 남편은 뭐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왜 가는지, 자긴 안 가도 되는 건지, 뭐라도 사서 가는 건지 그런 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비록 제가 먼저 같이 안 가겠다고 마음을 먹긴 했어도 좀 서운한 거예요. 그렇지만 치사하고 구질구질해서 저도 그런 남편한테 더는 말하지 않고 그냥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남편하고 한창 날 세우면서 일만 하다가 친정 부모님을 뵈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획과는 달리 하루를 더 있다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1박만 하고 온다던 와이프가 집에 안 오면 뭐라고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도 왜 박서방은 너를 찾지도 않냐고 물으셨는데 차마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거기다 뭐라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지금 몸이 안 좋아하고 둘러댔더니 그러면 남편 옆에 있어야지 여길 왜 왔냐고 친정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마음 같아선 3박이고 4박이고 더 있다가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이 저를 발견하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없어서 밥을 한 끼도 안 차려 먹었다면서 저더러 밥 좀 차려달랍니다. 그리고는 장모님이 뭐 반찬 같은 것도 안 챙겨주셨냐면서 사위사랑은 장모라던데 너무하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무슨 67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어떻게 제가 없다고 밥을 한 끼도 집에서 안 차려 먹을 수가 있는 거며, 그렇다고 해도 와이프가 자기한테 말도 없이 2박 3일을 친정에서 보내고 왔는데, 솔직히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왜 말도 없이 더 있다 왔냐고 화를 냈으면 그것도 그것대로 짜증은 났겠지만 적어도 이렇게나 실망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화는커녕 저를 보자마자 밥부터 찾는 남편을 보고는 도대체 이 사람은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사위사랑은 장모라니, 자기는 정작 장모 생일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으면서, 그래서 헛소리를 남발하는 남편을 경멸스런 눈빛으로 한번 쏘아보곤 그냥 안방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남편의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알게 되면서예요. 남편이 하루는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저더러 "야, 너 그러더니 네 통장 좀 가져와봐. 얼마나 버는지 한번 까봐." 그러대요. 그리고 황당한 제가 "왜? 알아서 뭐하게" 하니까 저더러 지금 하는 그 사업인지나 발인지 그거 때려치고 집안일이나 하랍니다. 자기가 한 달에 300만 원씩 꼬박꼬박 벌어다 주고 있는데 가장 대접도 못 받고 열받아 죽겠대요. 그러면서 저더러 "너 돈 100만 원이나 버냐면서 그거 꼴 같지도 않은 돈 번다고 집안일 소홀히 하고 그거 끼니마다 반찬 좀 다르게 하라니까 그것도 하나 못하냐면서 일 때려치랍니다. 그리고 가져다 주는 돈으로 조신이 살림이나 하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하지만 술 취해서 지가 뭐라고 떠드는지도 모르는 인간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됐다고 술 깨고 이야기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마침 주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분위기가 잡혔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전날 밤 뭐라고 짓거렸는지는 생각도 안 나는지 저더러 술 좀 깨게 술국을 끓여달라는 헛소리를 하길래 먹고 싶으면 시켜 먹던지 해 먹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혼자 또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자기가 무슨 ATM으로 보이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은 한 번이라도 우리 살림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은 있느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며 알아듣게 말하라고 성질을 내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적금은 얼마나 들고 있는지, 보험이며 각종 공과금이며 양가에 드리는 용돈이며 당신이 끌고 다니는 그 자동차 유지비며 그게 정말 300만 원으로 충당이 된다고 생각하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그럼 뭐 제가 벌어서 끼케야 돈 100이나 보탰냐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나를 얼마나 얕잡아 보고 있는 걸까?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러면서 사회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셨고, 그래서 친정엔 30만 원 드리면서 시댁엔 80만 원씩 챙겨드렸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저희 둘이 결혼하던 당시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전액 할부로 전기차를 샀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 할부의 유지비로만 또 돈 100은 우습게 나가고 있었죠. 이것만 해도 벌써 200인데 무슨 300씩이나 갖다 주니까 집안에 들어앉으라는 소리나 하고 있다니? 사람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도 어쩜 저렇게 없나 싶은 게 갑갑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꼴랑 돈 300 가지고 "당신이야말로 유세 좀 작작 부리라며 이렇게 사람 치사하게 만들 거면 그냥 헤어지자" 했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맞벌이 하는 중인데도 집안일 가지고 현모양처가 못 되느니 어쩌느니 소리나 듣고, 어제는 뭐 가장대접이 어쩌고 저쩌고 막말로 "당신이 집을 해오기를 했냐, 그렇다고 우리 친정에다 뭐 하나 대단한 거 해주기를 했냐,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거 얼마 더 번다고 사람을 무시하냐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그럴 거면 차라리 따로 살자고요. 그러면 당신은 그 돈 300 혼자 다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냐고." 저도 남편이 하듯이 똑같이 빈정거렸네요. 그리고는 "당신의 2배 3배 벌어오는 남자들도 당신같이 대접받고 싶어서 환장하진 않을 거라니까 저더러 말을 그따위로 하냐면서 "그래 헤어져" 하대요. 제가 자기랑 헤어져 봐야 지금이 좋았지 하고 피눈물을 흘릴 거라나요? 그래서 저희 이혼했습니다. 결혼 생활도 길지 않고 애도 없지, 그렇다고 재산이냐고 얼마나 쌓인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뭐 결혼 준비할 때보다 오히려 시간도 덜 걸리고 말 그대로 속전속결이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게 이혼하고 2달쯤 되던 때, 그러니까 제가 사업한 지 꼬박 2년하고 2개월쯤 되던 때였거든요. 갑자기 매출이 늘기 시작하더니
3달 연속 순수익으로 제 손에 600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편해져서 일에 더 집중이 잘 됐던 건가 싶기도 하고, 솔직히 남편하고 이혼하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이러다 진짜 사업까지 망하면 부모님을 무슨 낯으로 뵙나 싶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정신 사나웠는데 보란듯이 사업이 치고 올라가 주니까 이걸 남편한테 말을 해서 염장을 질러 말어 싶더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제 입으로 직접 말하는 건 없어 보여서 사업이 안정궤도에 들어갔다는 확신이 들던 지난달, 같이 회사를 다니던 직장 동료들에게 슬쩍 제 근황을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중에 말하기 좋아하는 몇 명들이 남편한테 제 소식을 전했나 봐요. 그간 한 번도 연락도 없던 인간이 저한테 잘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고 문자를 보낸 걸 보면 말이에요. 정말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저도 어떻게 남편한테 돈 300 벌면서 현모양처 찾는 일은 잘 돼가냐고 한번 답장해 볼까요? 농담입니다. 다시는 얽히고 싶지 않은걸요. 저는 솔직히 이 기세를 몰아서 사업 쪽으로 한번 보란듯이 성공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남편이 절 놓친 걸 후회하게 만들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남편에게 나는 네가 벌어다주는 알량한 돈 몇 푼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는 걸 똑똑히 알려주고 싶어서요. 유치해도 뭐 일단은 그게 제 목표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으로 유세 부리는 시어머니한테 진절머리가 나서 남편을 차버린 30대 여성입니다.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당시 저는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남편 역시 저와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저는 사무직이고 남편은 생산직이라서 회사 자체는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남편이 저보다 연봉이 높았지요. 그렇지만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로 돈은 얼마나 모았고 그런 걸까 보니까 이제서야 말이지만 빚 좋은 게 살구가 딱 저희 남편이었네요. 저는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매년 연봉의 절반 이상을 저축했던 반면 남편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는 시댁에서 나와 계속해서 자취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정이 그렇다 보니 월급을 받으면 거기서 벌써 방세 얼마, 식비 얼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상당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 비용으로 1억 넘게 갖고 있던 반면 남편은 4천밖에 없었던 거지요. 하지만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일단 저희가 결혼을 하면 집 같은 경우 적어도 월세로 살진 않을 테니 방세로 나가는 돈이 굳을 거고 식비도 집에서 해먹기 시작할 테니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성실하게 알뜰살뜰 살면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었지요. 어떤 특별한 비전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 두 사람의 성실함, 거기서 희망을 봤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이 처음 저를 데리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저를 앞에 앉혀두시고 어머님은 이런저런 질문을 건네셨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무얼 하시는지, 저는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남편이 이미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렸음직한 그런 것들을 다시 물으셨지요. 그리고 저는 딱히 숨길 것도 없었기에 질문마다 성심성의껏 답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친정부모님의 재산이라던가 그런 걸 여쭤보셨을 때는 조금 난처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친정부모님의 재산은 친정부모님의 것이지 제 것이 아니기에 별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친정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의류사업을 하시면서 저희 집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달까요? 아무튼 어찌나 어머님께서 꼬치꼬치 물어보시는지 정말 진이 빠지대요. 그래도 일단 이래저래 인사를 마치고 시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저더러 긴장했었냐며 묻길래 긴장도 좀 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이 많이 쓰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어머님께서는 친정에서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다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나는 도움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모아둔 돈도 적지 않으니 굳이 손 벌릴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머님은 그래도 한 5천만 원은 해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서운해하실 것 같다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머님한테 내가 모은 돈이 당신이 모은 돈의 2배가 넘는다는 말씀을 드리라고 그러면 해주시면서도 크게 속상해하진 않으실 거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저더러 어머님 자존심을 건들라는 이야기냐고 남편이 살짝 발끈하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결혼이고 뭐고 판을 엎었어야 하는데 그때는 그냥 제가 말실수를 했나 싶어서 남편에게 그러니 돈은 아니었다고 미안하다 했어요. 그리고 남편 말대로 며칠 뒤 어머님께서 당신이 저희 결혼에 5천만 원을 보태줄 건데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했던 말 그대로 전했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손 벌리지 않을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런 건 저 혼자 정하는 게 아니라며 화를 내시대요. 그리고 예단도 해와야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예단도 사실 생략하려고 하던 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돈 이야기라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돈도 제가 더 많이 해가는데 예단까지 하자니 부담스러웠던 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어찌나 어머님이 목소리를 높이시던지 당황스러운 마음에 일단은 상의해보겠다고 대답을 했네요. 그리고 친정부모님은 당연히 예단이고 뭐고 필요한 건 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뭐하러 그런 걸 안 해가서 눈밖에 나느냐고. 남들보다 더는 못해도 남들만큼은 해가라고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은 안 해갔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앞두고서 남편이 모았다던 사천도 순수 사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에게는 저에게 말하지 않은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고 이미 거기서 1,000만 원이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3천에 어머님이 보태주신 5천, 총 8천이 전부였는데 단순히 금액 때문만이 아니라 어쨌든 결국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단이며 그런 건 전부 다 안 하겠다고 했지요. 친정아버지가 남편 준다며 사주신 명품 시계도 제가 취소시켜버렸네요. 그리고 이 일로 이미 시작부터 어머님과 제 사이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1,000만 원 정도는 빚을 질 수도 있는 거라며 저더러 밖에 나가보라고 5천이고 1억이고 빚진 사람들이 천지라며 저를 유난스럽다는 식으로 몰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저더러 너는 그렇게 좋은 걸 들고 걸치고 다니면서 예단으로 시애미 가방 하나 해오는 것도 아까웠냐며 짜증을 내시대요. 하지만 일단 저부터 예물 하나 받은 게 없었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소위 그렇게 좋은 것들은 대부분 친정부모님이 사주시거나 물려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생각지도 못한 빚이 1,000만 원이나 있다는데 무슨 좋은 마음이 들어서 명품백을 사드리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해주시는 돈이 5천이었는데 고르신 예단이 800만 원짜리 가방이었습니다. 그러니 더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어떤 기분이고 생각으로 안 해드렸는지 이해가 되시겠지요.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혼인신고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님의 반대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덕분에 남편을 차버리는 일도 비교적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시작은 이랬습니다. 원래는 제 돈에 남편이 가지고 온 돈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위치가 서울 외곽이더라도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당신 아들이 청약 통장이 있으니 청약을 노려봐야 한다며 아파트를 못 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어머님한테 저도 시시콜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저도 저대로 취직하자마자 만든 청약 통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남편이든 나든 누구 하나만 되면 그것도 나름대로 대박이지 싶긴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나 저나 딱히 받을 가산점도 없는데 언제까지 청약만 바라보고 있나 싶은 거예요. 저희가 전세만 전전하는 사이에 다른 집들 집값은 다 올라가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골치가 아프던 와중에 친정어머니 아시는 분 중 부동산을 하고 계시던 분이 정말 괜찮은 매물이 하나 나왔다며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찾아가서 보니까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 아파트를 사자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면 명의는 남편 명의로 하라고 하시대요. 당신이 5천만 원이나 보태줬지 않았냐면서요. 그래서 저도 저대로 제 돈도 1억 들어갔다 하니까 그럼 혼인신고하지 말고 제 3자 명에, 그러니까 어머님 명의로 하랍니다. 솔직히 제가 약 먹은 것도 아니고 미쳤나요? 그래서 결국 그 아파트도 안 사고 혼인신고도 안 하게 되었죠. 그러다 작년에 제가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같이 신청을 했는데 남편은 떨어지고 저만 붙었어요.
1억 남짓한 현금이 필요했는데 남편이 선뜻 5천을 내주더라고요. 하는 말이 원래는 자기가 청약에 붙으면 보태라고 어머님이 따로 주신 돈이었답니다. 그런데 자긴 떨어지고 제가 되었으니 일단 저더러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 재산이 남편 재산이고 남편 재산이 제 재산이란 생각이 컸기에 별 생각 없이 받았었어요. 그렇다고 시쳇말로 그 돈을 제가 날로 먹을 생각은 절대 아니었고요. 매달 얼마씩 갚아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까지 되었으니 슬슬 혼인신고도 하고 공동명의로 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또 주식을 하느라 대출을 받았던 거지요.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가 왜 상의도 없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주식을 했냐고 물으니 자기가 원래 그 5천만 원을 저한테 안 줬으면 대출도 안 받았어도 됐었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그때 뭐가 눈에 씌어서 그 돈을 저한테 준지 모르겠다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저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했고 공동명예는 말도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다툼으로 인해 저는 남편과 약 2주간 말을 안 하고 지내게 되었는데 솔직히 그런 와중에 제가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고 싶었겠어요? 빨래를 해주고 싶었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전업주부도 아니고 저도 남편처럼 돈 벌어오는 직장인이었으니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이가 없다면서 기어이 시댁으로 가출을 하대요. 솔직히 부부싸움이니 이렇든 저렇든 정면 돌파를 하든 저와 둘이서 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시댁에 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졌고 결국 보시다시피 이렇게 갈라서게 된 거예요. 남편이 집을 나간 지 5일째 되던 날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드리니 중문이 부서질 듯 밀고는 들어오시대요.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는 할 것도 없다며 제가 너무 괘씸하니 당신 돈 1억을 토해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냐고 무슨 1억을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결혼할 때 준 5천하고 이번에 당신 몰래 당신 돈 5천을 제가 빼돌리지 않았냐면서 그거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결혼할 때 주신 5천은 저 좋으라고 저한테 주신 돈이 아니지 않냐? 그 돈은 지금 이 집 전세보증금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 전세계약 끝날 때 받아가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5천은 빼돌렸다니 그런 말씀 마시라고. 제가 뭐라 말 한마디 한 것도 없는데 어머님 아들이 먼저 쓰라고 준 거라고. 그렇지만 어쨌든 내놓으라니 알겠다 드리겠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인 반응이 아마도 어머님이 기대하셨던 반응과는 사뭇 달랐던 모양이래요. 어머님께서는 당황하신 듯 헛기침을 몇 번 하시더니 내일 당장 내놓으라는 어거지를 쓰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당장 어떻게 내일 빼드리냐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천도 일주일이라도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건 제 사정이지 당신 할 바가 아니라나요? 그러더니 아니면 그 청약 당첨된 아파트 명의를 당신 아들 명의로 바꾸랍니다. 그러면 그 5천은 안 받겠다면서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죠. 제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당첨된 아파트는 이미 피가 5천 넘게 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님더러 세상에 그런 계산법이 어딨느냐고 그렇게는 못 드린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세보증금 중 5천은 전세계약 끝날 때 드리고 다른 5천은 어떻게든 내일 드릴 테니 기다리시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또 말을 바꿔서는 내일까지 무조건 1억을 내놓던가 아니면 명의를 바꿔주던가 둘 다 못할 것 같으면 당신 아들하고 헤어지라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그렇게 돈 가지고 사람을 실망시키고 뒤통수를 쳐도 저는 남편과 헤어지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저 사람 손에다 돈이랑 관련된 건 맡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먼저 나서서 헤어진 애만의 명의가 어쩌고 하시니 도대체 둘이서 무슨 작당 모의를 했길래 저런 소리가 나오나 싶은 게 남편한테 배신감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명의가 잘 사는 아들 부부더러 헤어져라 마라 할 정도로 중요한 거였냐고 그러면 저도 더더욱 아파트 명의를 포기하면 안 되겠다고 어머님 아들하고 헤어지겠다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이번에도 당신이 기대하신 대답이 아니었는지 뒷골이 당기네 쓰러지네 어쩌네 하시더니 댁으로 돌아가셨고요. 그 이튿날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남편더러 짐 챙기러 왔냐니까
여기가 자기 집인데 무슨 짐을 챙기냐면서 저더러 왜 그렇게 삐딱선을 타냐대요? 그래서 삐딱선을 누가 먼저 탔는데 하고 따졌더니 이혼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면서 어차피 우리 평생 같이 살 부부 아니냐며 그냥 어머님 말씀대로 해드리랍니다. 아파트 명에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하냐면서 일단 자기 명의로 해주고 그냥 어머님 살아계시는 동안 어머님 말씀 잘 듣고 살면 결국 어머님 재산 다 우리한테 넘어올 거 아니냐며 그럼 그때 그 재산으로 제 앞으로 아파트를 사던지 외제차를 사던지 마음대로 하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남편더러 어머님 뭐 내후년쯤 돌아가시기로 하셨대냐고 소리를 획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면서 방방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다 필요 없다고 내일까지 이렇게 다 줄 테니까 그 돈 받고 눈앞에서 꺼지라 했습니다. 당신이랑 나랑 애 낳고 산 것도 아니고 겨우 1년 넘게 살았는데 그까짓 거 뭐 똥 밟았다 생각할 테니까 그 잘난 1억 받아서 어머님이랑 하하호호 즐겁게 살라 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정말 왜 그러냐면서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씨도 안 먹힐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정말 눈도 안 마주치고 상대도 안 해주니까 지도 자존심이 상한 건지 한 두어 시간 있다가 다시 나가대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저희는 갈라섰어요. 이튿날 오전에 친정 부모님한테 찾아가 상황을 말씀드리니 바로 1억을 만들어주셔서 어머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어머님이 전화하셔서는 당신이 진짜 1억 때문에 그랬겠냐면서 저더러 1억 다시 줄 테니까 아파트나 공동명의로 하고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전화나 한 통 넣으라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저는 미안한 거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봤는데 남편은 없어도 되는데 아파트는 없으면 안 되겠다고 막말로 아파트 값이 얼만데 남편이 어느 세월에 그 돈을 벌어오겠냐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괘씸하네 못된 내 돈에 환장했냐?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내내 하다가 전화 끊었습니다. 전세집은 집주인에게 상황 설명을 하니 사실 자기들도 계약 연장은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 말을 꺼낼지 걱정이었다며 흔쾌히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2주 정도 있다가 전세 보증금 다 돌려받았어요. 남편이 결혼할 때 가져온 8천 중 2천은 이것저것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잡다한 거에 썼으니까 그거 빼고 어머님이 땡겨가신 5천 빼고 남편 마이너스 통장 같이 갚았거든요. 그래서 딱히 돌려줄 만한 남은 돈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도 안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횡령이네 도둑질이네 하길래 법대로 하던지 말던지 하라 했습니다. 저도 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 그렇게 질러놨지요. 솔직히 저 정말로 남편이 좀 돈 문제로 사람 속을 썩이긴 했어도 사람 자체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제가 조금만 서포트해주면 더 잘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뭐 그 1억 때문에 사람을 들들 볶는 어머님을 보고 있으니 내가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이러고 있나 싶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내린 선택의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파트 중도금만 생각하면서 잡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돈이나 벌어야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